프레르들이 문양을 불로 찍고 귀를 잘라냈습니다. 도망치면 다시 찍고, 세 번째가 되면 다리 힘줄을 끊고.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세인츠가 제가 앞에서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프랑스 파리에서 경기를 하기로 했죠. 이게 왜 중요한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NFL 경기가 치러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팀은 세인츠입니다. 근데 NFL에는 32개의 팀이 있는데 왜 세인츠가 프랑스에 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내용이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남부에 강 하류에다가 도시를 세운 그날부터, 그리고 그 도시가 프랑스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2026년까지. 그래서 오늘은 좀 문화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이지애나라는 주고요. 해당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뉴올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라 누벨 오르레앙.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이 라 누벨 오르레앙이었습니다. 프랑스어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때가 18세기 초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식민지로 개척하던 그때 시기입니다. 그때 어떤 인물, 당시에 프랑스 총독이었던 장 바티스트 르모안 드 비엔빌이라는 인물이 해당 위치에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이 이름을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섭정 오를레앙 공작,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랑스 왕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왜 프랑스는 왜 여기다 도시를 진 거야? 대서양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줬나? 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여기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미시시피 강이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다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이 하류에 강이 굽어지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강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과 물자를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였어요. 그리고 이 멕시코 만과 강이 만나기 때문에 교역의 통로로서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또한 추가적으로 전략적, 군사적, 무역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유럽 열강, 영국이라거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과 함께 신대륙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미시시피강 유역을 통제를 하면 북미 내륙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무역항,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중심지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이었죠. 그 결과가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프랑스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뉴올리언스의 가장 오래된 구역 이름 자체에 이제 프렌치가 붙거든요. 어떤 거리 이름에 프랑스의 귀족 이름을 그대로 쓴다던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이름 붙인 게 아니라 프랑스의 왕실 계보를 거리 하나하나마다 새기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역시도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프랑스의 이름을 유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정체성이 이미 프랑스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공간의 이름을 바꾸면 도시 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문화적 각인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꾸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올리언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 루이스 캐서드럴이라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만들어가지고 185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종 이름이 빅투아르, 이게 승리란 뜻이거든요. 뉴올리언스의 시의회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만든 종인데 1815년에 뉴올리언스에서 영국군을 격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종 얘기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종에 비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에 프랑스어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브레이비스 루이지애나스. 이 루이지애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프랑스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프랑스가 이 땅을 미국에 넘긴 1303년 이후에 16년이 지난 1819년에 이 도시는 스스로 만든 종 위에다가 프랑스어를 새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떠난 이후에도 프랑스의 언어가 이 도시에 남아있는 건데, 그것은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문화적인 강인이 깊게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3년에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 전체를 미국에 팔거든요. 이 매각 서명이 루이지애나 펄체이스라는 이 서명이 근처에 있는 카빌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잭슨 스퀘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가 남긴 게 아니라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프랑스의 의지에 따라서 미국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인물 동상이 이렇게
뉴올리언스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참고로 여성입니다. 프랑스의 성인이죠. 잔다르크. 잔다르크의 동상이 뉴올리언스에 있습니다. 갑자기 잔다르크가 왜 나와 하실 수도 있는데 뉴올리언스와 프랑스의 역사적인 유대감을 설명하기 위함이거든요. 잔다르크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건데 오를레앙의 처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메이드 오브 오를레앙. 이 오를레앙이 앞에서 말씀드린 요겁니다. 뉴올리언스의 어원이 된 요 오를레앙이 그 오를레앙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을 해방을 하거든요. 영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군이 포위한 오를레앙을 구한 인물이 잔다르크고요. 그 업적 때문에 진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오를레앙을 해방한 것뿐만 아니라 랭스라는 지역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인물이 떠올랐는데 이 랭스가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왕은 반드시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신에게 선택받은 왕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잔다르크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잉글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랭스를 점령을 했고 거기서 마침내 샤를 7세가 대관식을 열었거든요. 이 순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라 프랑스의 왕권, 정통성을 되살린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당한 질서를 세운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의 수호 성인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라고 하실 수 있죠. 이런 역사적 연결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잔다르크와 오를레앙 그리고 뉴올리언스 사이의 연결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1927년도에 이 잔다르크 금동상을 뉴올리언스에게 보냈어요. 그게 이 사진 속에 있는 동상입니다. 디케이터 스트리트라는 곳에 이 동상이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를 하는 것은 프랑스와 뉴올리언스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사실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고른 것입니다. 이게 플레르 드 리라고 해서 왕실의 문장 사용되었던 백합문입니다. 프랑스어로 백합의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상징은 12세기 이래로 프랑스 왕가의 공식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지금 현재 NFL에서 보실 수 있죠. 이 문장은 왕가의 공식 문장이기 때문에 귀족, 왕권, 프랑스 국가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르 드 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올리언스 시 깃발에도 있고요. 세인츠가 쓰고 있는 헬멧에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인츠 선수들이 헬멧을 쓰고 벗는 순간에 프랑스 왕가의 상징을 머리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참고로 메디치 가문,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도 이 문장 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이건 아니고 프랑스 왕이 하사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쓰게 됐고 메디치 가문이 속해 있었던 플로렌스 지역도 이 문장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A, 이탈리아의 축구리그, 여기서도 피오렌티나에도 로고 비슷한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색깔이 바뀌죠. 왜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이런 게 궁금하던데. 흑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왕가의 문양으로만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루이지애나 식민지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처벌하고 식별하는 표시로도 썼어요. 이게 1724년도에 루이지애나에서 제정된 코드누아 흑색 법전 이후의 일인데요. 도망 노예가 잡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친 뒤에 한쪽 어깨에다가 이 프레르들이 문양을 불로 찍고 귀를 잘라냈습니다. 도망치면 다시 찍고 세 번째가 되면 다리 힘줄을 끊고 이런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왕권과 귀족을 상징하던 문장이 바다를 건너서 식민지에 왔을 때는 잔혹한 폭력의 도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권위와 정통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처벌과 지배를 나타냈다는 거. 식민지 사회에서 귀족과 노예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플레르 들이라는 문양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톰 홉킨스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 세인츠 로고에서 이 문양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림픽 육상 선수인 그웬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SNS를 통해서 플레르 들이 이 문양이 노예제 역사제 맥락에서 나온 문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반대쪽에서는 이것 역시도 포용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가 더 큰 질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뉴올리언스의 시민들도 플레르 드 리를 도시의 연속성과 역사성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현재 뉴올리언스 세인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흑색이었는데 이게 금색이 들어가죠. 금색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귀족이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뉴올리언스에 있었던 역사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팀 이름, 요 세인츠도 성인들이란 뜻이죠. 요게 이름이 붙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천주교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성인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뉴올리언스는 원래 천주교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단 발표를 할 때 1966년 11월 1일에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11월 1일이 All Saints Day입니다. 즉 성인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구단을 발표를 주도했던 프론트 오피스에서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잡은 거였고요. 당시 주교였던 필립 하난에게 직접 승인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때 주교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거든요. 이 팀은 좀 앞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을 했는데, 당연히 새로운 NFL 팀이 나왔기 때문에 재미있을 거고 기대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팀의 미래가 참 불안불안하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66년이면 리그 합병 논의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을 때고 4년 뒤에 리그 합병이 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 구단이 1967년도에 창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1986년까지 거의 20시즌 동안 승률 5할을 못 넘겼어요. 최대 승률이 5할이었어요. 그만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색깔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 혼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기도 하죠. 재즈는 아프리카의 리듬, 유럽의 화성악, 그리고 크레올의 문화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레올이라는 것은 프랑스 어권에서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백 혼혈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를 판매를 할 때 내건 조건이 크레올의 평등 대우, 요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크레올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교육을 받고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상위 계층으로는 당연히 못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때 서양 음악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유럽 음악 틀 안에서 본인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흑인의 리듬을 결합을 해서 나온 게 렉타임이라는 장르가 됐고요. 이 장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만들어진 게 재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이 재즈라는 것은 어떤 식민지 사회의 여러 문화가 충돌하고 혼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인츠라는 이름 안에는 천주교라는 유럽 종교, 재즈라는 혼합 문화의 산물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팀 이름을 넘어서 뉴올리언스 자체의 문화적 구조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 팀이 여기서 출발해서 프랑스로 가는 것, 이것은 혼합 문화의 상징이 원래 있었던 곳, 회귀하는 것,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일 수는 있지만요. 근데 이게 또 마냥 과장은 아니에요. 이게 큰 그림을 좀 보자면, NFL은 최근에 해외 경기를 급격하게 늘려온 리그죠. 영국은 2007년부터 거의 매년 정규 시즌 열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이미 여러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도 경기를 치렀고요. 이제 호주, 브라질, 멕시코, 호주 처음 가지만 멕시코랑 브라질 또 갑니다. 이게 단순히 NFL의 세계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 너무 좀 나이브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세계화로 간다고 해서 성공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은 야구 안 받아들였죠? 하지만 미식축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엔터테이너먼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가 특정 문화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NFL 경기를 할 때 굳이 세인츠와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번 발표를 두고 프랑스의 스포츠 장관이 스포츠는 외교 혁신 그리고 기회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도구죠. 스포츠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서 문화와 정치가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단순히 큰 경기장이 아니라 월드컵, 럭비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결승, 유럽 선수권, 파리올림픽,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 경기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미식축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식축구가 세계 스포츠의 위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세인츠 이야기 해보면, 사실 파리 경기는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NFL은 2022년도에 글로벌 마켓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2023년도에 세인츠는 프랑스를 자신의 단독 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LLMs가 한국 타깃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학생 서포터즈 LLMs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번 시즌 LLMs 서포터즈 분들이랑 구단 관계자분이 제가 중계했던 방송국에 오셔서 경기 중계하는 거 실황 같이 보시고 방송 부조도 구경하시고 경기 끝나고 저희와 가볍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램스는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을 설정을 한 거고, 뭐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인츠는 프랑스를 딱 타깃으로 한 겁니다. 왜? 우리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스토리라인을 풀어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이 유대감을 갖고 이 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랑스를 선택한 것이죠. 세인츠의 구단주인 게일 벤슨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와 프랑스는 수백 년 동안 특별한 문화적 연결을 이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BBC 뉴스에서는 어떤 프랜차이즈 그리고 한 나라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시험하는 아주 대표적인 무대가 될 것 같다라고 평을 했고요. 팀이라는 조직이 한 나라와 직접 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다라고 이 프로젝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인터내셔널 시리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프랑스의 NFL 팬은 현지 언론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팬베이스가 한 국가에서 한 팀을 향해서 나온다? 세인츠 입장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어서와.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단순한 인터내셔널 시리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양 국가와 구단 그리고 리그 사무국이 추진해온 위대한 한 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